IT 업계의 전설 스티브 잡스. 만약 그가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시절 학교 무단결석을 자주 했다는 스티브 잡스. 무단결석이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는 불가능했을 테고, 오케이, 오늘부터 정시만 조진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했다는 그의 성격상 수능으로도 웬만한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 영어랑 한국사랑 과학탐구는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인재들이 서울 주요 대학으로 몰리고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고려해봤을 때 그는 결국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천재를 친구로 두지도 못했을 겁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학도 못 가고 결국 7급, 9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한국사 존나 어렵네. 시험은 조졌는데 배는 왜 맨날 고프고 지랄이냐.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사업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왠지 높은 확률로 스타트업 투자 상의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환승한 스티브 잡스도 피하기 어렵다는 K-스타트업 사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투자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2016년 5,700억 원 규모였던 창업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 2022년 현재 2조 6천억 원을 돌파했고 6년 만에 5배? 정부는 대학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각종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금전적, 공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돈 벌러 가자! 사기꾼과 피해자의 악연은 주로 창업 관련 세미나, 창업 경진대회, 창업 동아리 등에서 시작됩니다. 사기꾼은 주로 학벌이 좋지만 창업 경험이 없으며 나이가 비교적 어린 예비 창업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아이템을 추켜 세우며 자신도 함께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쟁이 돼지들의 대표 개돼지입니다. 아, 저를 아신다고요? 맞아요, 그 천재 프로그래머가 접니다. 저는 이쪽 업계를 나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의 창업 아이템에 감명받았어요. 와, 스카이 출신이라고요? 왠지 아이템이 괜찮더라. 저랑 같이 사업하시죠. 허 벌판 같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즉 지음을 만났다고 느낀 피해자는 사기꾼과 동업을 결심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사기꾼은 최고 기술 책임자나 최고 마케팅 책임자 같은 주요 직책을 맡되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이 이미 있으니 자신은 미등기 임원으로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주주들의 결의를 통해 임명되는 등기 임원과 달리 미등기 임원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회피를 최대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은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기관,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피해자를 독려합니다. 해줘. 정부 보조금 받아줘. 투자금 받아줘. 너의 대학 간판에 힘을 보여줘. 해줘. 피해자가 고생한 끝에 적으면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 2억 원 정도의 각종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는 반쯤 성공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왜 학벌이 좋고 어린 청년들을 타겟으로 삼는지 아시겠죠? 투자금을 횡령해 먹어야 되는데 학벌 좋은 애들이 투자금도 잘 따오고 투자금 횡령하고 나서도 어린애들이라 유야무야 설득이 잘 되거든요. 이제 사기꾼들은 법인카드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투자받아온 자금을 각종 외식비, 차량 렌트비, 고가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펑펑 사용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번창하면 고객들에 의해 자신의 횡령이 고발될 수 있으니 비싸고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최신형 전자기기를 마구마구 구입하며 사업이 빠르게 정상적으로 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투자금을 횡령해 먹을 때는 절대 의류나 귀금속 같은 것은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나중에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기꾼이 투자금을 횡령해 사업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것을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횡령으로 사기꾼을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이럴 경우까지 모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비싼 음식 먹을 때 가끔은 우리 귀여운 경영진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법인 차량 렌트할 때는 내 차만 뽑는 게 아니고 경영진들도 다 좋은 차 한 대씩 뽑아주고 그니까 내가 횡령이면은 너희도 횡령인 거야. 다 같이 끝나는 거라고. 즉 사기꾼은 피해자들을 이미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일부는 분노에 차서 사기꾼과 결국 법정 공방과 언론 플레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안녕하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깡소주만 들이키고 있습니다. 저희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나 고도로 계산된 사기꾼의 설계에 의해 어린 창업자는 결국 자신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사기꾼과 중재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기꾼이랑 피해자가 중재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피해자가 야, 저 자식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나쁜 놈이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다 쫙 올려놓은 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싹 사라지거든요. 그때 아, 피해자가 사기꾼이랑 중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꾼은 피해자와의 중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기사를 모두 지우고 앞으로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척합니다. 그리고 다시 젊고 패기 있는 새로운 예비 창업자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자칭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제 발로 찾아와 함께 사업하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자, 스타트업 투자 사기꾼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라 아마 지인들이 아, 그 사람 나랑은 절대 같이 일하네, 그 사람 피하는 게 좋아 보여, 이렇게 넌지시 알려줄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사람의 업계 평판이 어떤지 주변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세요. 추가적으로 창업을 직접 해본 적도 없으면서 창업 전문가 행세를 하고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 VC도 아니면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한다는 사람 등등등 모두 싹 다 피해줍시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판사님, 저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